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저는 이번 주에도 덴버에 지금 또 출장 중이고요.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하와이를 갔다 올 예정입니다. 얼마 전에는 또 세크라멘토를 갔다 왔죠. 아무래도 좀 역마살이 많은 사람이라서 코로나가 많이 끝나감에 따라서 요즘에 여행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여행을 다니다 보면 우리가 여행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팁이 많이 있는데 이 팁을 좀 알면 여행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인터넷에서 좀 찾은 내용이 있는데 investing.com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그마치 257개나 되는 비행기를 탈 때 혹은 여행을 할 때 팁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밑에다 링크는 올려드릴 거예요. 예, 원문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원문을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근데 이 원문 보시기 조금 힘든 분들을 위해서 쭉 설명을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헤드폰을 갖고 오십시오. 예, 비행기 타면 엔터테인먼트 앞에 이렇게 TV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그 헤드폰을 돈 주고 파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헤드폰이 되게 후져요. 예, 퀄리티도 안 좋고 돈은 내야 됩니다. 그래서 헤드폰을 본인 헤드폰 쓰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 헤드폰이 비행기의 잭에는 또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예, 아마존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좀 헤드폰 이거 갖다가 그 컨버터라고 하죠. 예, 비행기 거에 맞춰서 바꿔 낄 수 있는 이런 컨버터가 있습니다. 예, 이것만 있으면 비행기에서 본인 헤드폰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훨씬 좋은 음질로 훨씬 편안하게 좀 갈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 앞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보는 것보다 그냥 음악 듣는 걸 좋아해서 노이즈 캔슬링 이런 이어폰을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예. 무료 업그레이드가 생각보다 비행기에는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괜히 물어봤다가 괜히 거절당할까봐 겁나면 어떡하지? 예, 이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미리 그 앞에다가 좀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결혼 기념일이라서 좀 여행을 가는데 무슨 스페셜한 혜택 없냐? 내 생일인데 무슨 혜택 없냐? 예, 그러면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안 돼봤자 손해볼 거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런 거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항상 무슨 스페셜 오케이션 여러분이 무슨 특별한 행사가 있다 그러면 얘기를 해보시고 이런 혜택을 물어보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안대 그러니까 TSA 지나갈 때 항상 왼편으로 가라고. 왼편으로 가면 갈수록 줄이 짧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사람들은 오른손잡이가 전 세계적으로도 많고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더더욱 오른손잡이가 많죠. 그래서 왼손잡이보다는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오른쪽으로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편으로 가봤는데 제가 먼저 번에 세크라멘토 갈 때도 이 방법을 써봤거든요. 예, 그래서 저 케빈 사장님하고 같이 갔는데 제가 줄이 더 먼저 들어갔어요. 예, 확실히 효과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요즘에 전화기 뭐 여러 가지 태블릿 여러 가지 휴대용 배터리가 되게 중요하죠. 예, 배터리 들고 다니는 거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항에 가면 충전하는 데가 있어요. 케이블만 꼽으면 충전하는 데가 있는데 전화기 바로 꼽는 게 해킹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케이블 있죠. 예, 여기 충전하는 케이블 요 들고 가셔갖고 공항에서 바로 꼽아서 쓰신 분이 있는데 해킹 당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배터리, 예, 여러분의 배터리를 충전해서 여기서 꼽아서 여러분의 전화기를 충전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자주 들고 다니는 뱅크란 브랜드인데 그전께 이제 배터리가 하도 오래 써서 이제 다 낡아서 요거는 이제 새로 샀는데 요거는 그냥 벽에다 충전도 하면서 배터리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되게 편해요. 이게 저는 되게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크기도 별로 크지 않는데 이게 뭐냐면 이 충전기 따로 배터리 따로 이렇게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요걸 꼽아 놓고 그냥 바로 여기서 쓸 수도 있고요. 근데 나갈 때는 그냥 얘를 갖다 이렇게 접어서 들고 나가면 휴대용 배터리가 된 제품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궁금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런 제품들 링크는 밑에 아마존 링크도 쭉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예, 물티슈하고 손 소독제 지참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저는 잘 안 챙기는데 여성분들은 좀 잘 챙기죠. 특히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소독할 수 있는 손 소독제 들고 다니는 거 되게 좋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집었던 팔 난간이라든가 뭐 이런데 어떤 균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코로나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독감이나 혹은 다른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앉은 다음에 손 소독제, 물티슈 갖고 쭉 한번 닦아주시면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예, 비행기 타면서 터뷸런스, 예, 비행기 흔들리는 거죠. 예, 난기류를 좀 겁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런 분들은 보편적으로 아침 비행기를 타시면 비례적으로 아침 비행기는 난기류가 좀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난기류가 난 너무 무섭다. 예, 그런 분들은 아침 비행기로 고르시는 게 좀 낫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퍼백, 집락이라고 하죠. 예, 지퍼백을 갖다 좀 여분으로 들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예, 여러 가지 짐 넣기도 좋고요. 만약에 어떤 액체가 샜을 때 이런 새는 액체를 방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지퍼락은 부피가 별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락 몇 개 정도 들고 다니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 예, 항공편은 출발 24시간 전에 체크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체크인이 가능해요. 예, 저도 벌써 보딩 패스를 다 뽑아놨습니다. 혹은 전화기로 받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한테 이메일이 옵니다. 예, 체크인 하라고 이메일이 날라오는데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뭐 의자를 선택하려면 뭐 비행표 값은 40불인데 뭐 15불을 더 내라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덴버 가는 거 진짜 싸게 갑니다. 예, 여러분들 믿기기 힘드실 거예요. 라스베가스에서 덴버 직항으로 왕복을 39불 줬습니다. 진짜 싸게 갔죠. 예, 39불인데 저한테 이메일 날라오는데 예, 의자 선택하는데 퍼스트 클래스 의자는 80 몇 불, 일반 의자 선택하는 거 미리 자리만 선점하는 건데 15불 더 내라고 합니다. 뭐 제가 미쳤습니까? 예, 그 두 번 하면 왕복 30불인데 비용표 값은 39불 줬는데 제가 30불 내고 예, 의자 선택할 필요가 없죠. 자, 근데 의자를 선택 안 하면 자기네들이 랜덤리 의자를 주는데 미리 체크인하면 앞에 자리 의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체크인하라고 이메일이 날라오기 전에 24시간 이전에 그 항공사에 들어가서 여러분 컨퍼메이션 넘버 있죠? 예, 그거랑 여러분의 라스트 네임을 집어넣으면 미리 체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스피릿 항공사 되게 저가 항공사인데 미리 24시간 이전에 체크인을 하니까 예, 어저께도 비교적 앞자리를 줬습니다. 자리도 뭐 케빈 사장님하고 저하고 나란히 같이 앉을 수 있게 줬기 때문에 미리미리 체크인 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예, 여러분도 전화기 다 있으시죠? 예, 전화기 다 있으니까 물건 이제 뭐 여러분이 수화물, 러기지 이런 거 같은 거 붙이실 때 붙이시기 전에 다 미리 사진 찍어 놓은 게 중요합니다. 안에 있는 중요한 물건들 있으면 이것도 사진 찍어 놓은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여기 관리하신 분들 중에서 비양심적인 분들도 있어요. 예, 그 안에 좋은 물건이 있으면 훔쳐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미리미리 사진 찍어 놓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열 번째, 여러분 비행기에는 액체를 못 들고 합니다. 예, 3아운스 이상, 3.4아운스죠. 엄밀히 말해서 예, 3아운스 이상은 못 들고 합니다. 그래서 치약 들고 왔다가 뺏기는 분들 많이 있죠. 예, 이만한 치약 안 됩니다. 한 요만한 치약만 됩니다. 자,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통은 다 안 돼요. 그러니까 150ml 뭐 이 정도는 다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미리미리 알아보시는데. 그러면 이제 음료수 같은 거 있잖아요. 500ml. 요건 당연히 안 되죠. 예. 물인데도 안 돼요. 예.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물이지만 그 안에 뭐 폭탄이 들어있을지 뭐 폭탄에 쓴 재료가 들어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고 와요. 그 대신 이거를 얼려 놓으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이건 몰랐어요. 예. 고체 상태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액체 3아운스 이상 안 된다. 이런 법안이기 때문에 고체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집에서 얼렸는데 예, 공항에서 다 녹았어요. 도로 액체가 됐어요. 그러면 못 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꼼수로만 좀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항 안에 검색대 안에 들어가서 물 한 병 사 먹으면 뭐 4, 5불씩 하고 예, 콜라 하나도 뭐 6, 7불씩 하고 너무 비싸게 받아 먹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이 꼭 예, 본인 음료수를 가지고 싶다. 그럼 이렇게 얼려서 가지고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행기마다 좋은 자리가 있어요. 비행기 기종마다. 예, 그래서 어느 기종은 이제 앞에가 좀 덜 흔들리고 어떤 기종은 뭐 어디가 좀 더 조용하고 어느 기종은 어느 창가 자리가 좀 앞에가 룸이 더 넓고 이런 정보를 주는 데가 SeatGuru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SEATGURU, 예, SeatGuru라는 이런 앱이 있기 때문에 전화기로 이 앱을 받아보신 다음에 검색을 해보시면 왜냐하면 여러분의 비행기 편명을 보면 무슨 비행기인지 나와요. 이게 뭐 보잉 737인지 747인지 아니면 에어버스 뭐 200인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찍어보고 어느 항공사 예, 이 비행기다라고 찍어보면 어느 자리가 제일 좋은지 나오기 때문에 혹시나 뭐 저처럼 저가 항공 타는 경우에는 이 의자 선택하는 것도 돈 내지만 뭐 웬만한 보편적인 항공은 이 의자 선택을 미리 비어 있는 걸 먼저 선택할 수 있거든요. 예, 추가로 돈 안 내고 그럴 때 어떤 자리가 좋은지 미리 알아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밤 비행기를 좋아하십니까? 뭐 낮 비행기를 좋아하십니까? 예, 물론 뭐 사이클 리듬을 따지면 예, 밤 비행기 타는 것보다 너무 낮에 가서 도착하는 게 좀 좋을 수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또 밤에 비행기가 좀 한적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여기서 한 11시 이때쯤에 비행기를 타갖고 뭐 다른 데 도착하면 아침인 경우가 많이 있죠. 예, 한국랑 가는 비행기도 그런 비행기들이 있습니다. 밤 비행기라고 하죠. 예, 타자마자 주무시고 일어나면 아침. 그다음에 뭐 여기서 뉴욕 가는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5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한 11시쯤에 비행기를 탔는데 뉴욕 가면 또 시차가 있기 때문에 한 7시쯤에 도착하고 또 이런 비행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행기 이용하시면 사실 숙박비도 하루 줄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분이 좀 안락하고 조용하게, 왜냐하면 낮 비행기는 아무래도 좀 시끄럽죠. 근데 밤 비행기는 다들 주무시니까 좀 조용하죠. 조용하게 음악이나 듣고 이렇게 가시고 싶다. 그러면 밤 비행기도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3번째, 예, 공항에 미리 가기 전에 그 공항 안에 어떤 가게가 있고 어떤 상점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거는 인터넷 뒤져보시면 다 나오는 거예요. 예, 여기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미리 가서 어디서 좀 즐기면 되고 어디서 뭘 먹으면 되고 어디서 뭘 사면 되는지 미리 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번째, 빈 물병을 갖고 오시면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 있죠. 예, 이런 거 그냥 그 보온병, 예, 보온병. 찬물 집어넣으면 계속 갑니다. 자, 이런 거 이건 좀 너무 큰데 좀 이거보다 좀 작은 거 이런 거 하나 들고 다니시면 좋은 게 뭐냐? 예, 공항에 가면 개수대가 있습니다. 예, 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예, 거기서 물 받아갖고 쓰시면 돼요. 예, 그럼 무료입니다. 돈 낼 필요가 없어요. 괜히 공항 그 샵에서 5불씩 주고 예, 그 물 사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 세이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15번째, 빨간 옷을 입으시면 일행이 있을 때 찾기가 쉽다고 합니다. 혹은 상대방은 공항에 갔을 때 누가 마중 나왔을 때도 나를 찾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 옷 같은 거 입으면 좀 보기 편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6번째, 예, 공항에 가기 전에 지금 내가 타려는 비행기가 온타임에 뜨는지 이걸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거는 제일 간단해요. 여러분이 타려고 하는 비행기 편명이 있죠. 뭐 K106이라든가 뭐 K106, 그다음에 스테루스, 그리고 구글에서 치면 바로 나옵니다. 예, 그러면 온타임에 뜨냐 혹은 게이트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이런 거 금방금방 알 수 있고 가기 바로 전에 전화기로 확인해도 나와요. 예, 그래서 괜히 공항 갔다가 1시간 딜레이네. 아, 나 1시간 동안 뭐 하지? 예, 이렇게 낭패 보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 공항 가기 전에 바로만 체크하면 돼요. 어떤 경우는 공항 딱 가려고 딱 눌렀더니 1시간 딜레이라고 나와요. 예, 그럼 뭐하러 공항 일찍 갑니까? 예, 그럴 필요가 없죠. 1시간 있다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체크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번째, 예, 여행 다니다 보면 우리가 뭐 남자 같은 경우는 면도기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비누, 예, 그다음에 뭐 칫솔, 치약 이런 것들 필요한데 사실 호텔 가면 이런 것 패키지들이 많이 있죠. 예, 이런 것들을 잘 콜렉션하고 들고 다니시면 비행기 탈 때 유용하게 좀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번째, 예, VIP 공항 라운지 같은 거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비즈니스석 뭐 이런 거 이용하시면 라운지 공짜로 이용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제 크레딧 카드를 어떤 특별한 크레딧 카드 쓰면 공항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항에서 좀 시간이 좀 덜 무료하게 하죠. 예, 비행기 기다리는 시간 동안 괜히 불편하게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을 필요도 없고 가서 음료수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TV도 보고 또 심지어 어느 곳은 누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한국의 김포공항 같은 경우는 되게 잘 돼 있어서 저번에 한국 갔을 때 제가 개인 프라이빗 룸을 하나 빌렸습니다. 물론 비즈니스에서 쓸 수 있었지만 꽤 편했어요. 예, 거기서 혼자서 TV 보고 음식 가지고 와서 거기서 소파에 누워서 예, TV를 편하게 보다가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의 크레딧 카드에 이런 혜택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9번째, 만약에 예, 비행기가 뭐 캔슬됐거나 예, 항공편이 좀 문제가 생겼다. 예, 그러면 그 앞에 이제 카운터에 있는 데서 괜히 줄 서서 기다리는 것보다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그냥 전화 거셔서 얘기하는 게 더 빠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괜히 줄 서서 너무 시간 걸리니까 전화 걸어서 이야기해도 똑같이 다 해줄 수가 있다고 하니까 전화를 거는 게 보편적으로 빠르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번째, 예, 너무 밝은 색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뭐 두꺼운 코트 같은 거 입으면 이 TSA 보안 검색대 지나갈 때 이 이제 무작위로 좀 추첨해서 이제 검색을 하죠. 여기에 걸릴 가능성이 좀 적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래도 눈에 띄는 사람들을 더 많이 검사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1번째, 예, 시간이 남으면 공항에서 낮잠을 주무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공항 중에서 이제 낮잠을 주무실 수 있는 이런 공항도 있어요. 김포공항, 아니 인천공항이죠. 김포가 아니라 예, 인천공항도 위에 수면실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쓸 수 있는 수면 이런 데가 있는 공항도 있고요. 예, 없다 하더라도 또 어떤 분들은 좀 의자 좀 널찍하게 좀 한가한 곳에서 낮잠을 주무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행 다니실 때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잠을 주무셔갖고 여러분들 좀 에너지를 절약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번째, 예, 여러분이 노트북 컴퓨터 예, 갖고 다니신다.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제 분실하기도 싫고요. 그다음에 또 짐을 붙인다. 예, 그러면 또 짐을 도난당할 가능성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은 항상 제일 꺼내기 쉬운데 내 가방에서 제일 꺼내기 쉬운 데다가 넣어놓으시면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3번째, 차를 놓고 직접 차를 끌고 공항 갔다가 어디 출장 갔다가 도로 돌아오신 분들, 저는 보편적으로 이제 우버 이런 걸 많이 이용하는데 이런 경우에 차를 며칠 동안 놓고 오면 까먹습니다.
내 차가 어디 있었는지 까먹죠. 보편적으로 기둥에 보면 뭐 몇 층, 뭐 A, B, C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어디 있는지 이 전화기로 사진 찍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꼭 공항뿐만 아니라 백화점도 좋고요. 여러 가지 이용해 먹을 수 있는데 특히 공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한 몇 박 며칠 어디 갔다 오시면 차가 어디 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날 수가 있는데 사진을 찍어는 좋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진 갖고 이제 위치를 해갖고 찾아주는 이런 기능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차를 찾기 쉽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4번째. 여러분이 짐을 붙이거나 혹은 짐을 안 붙이고 그냥 수화물만 들고 탈 때 좀 두꺼운 옷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입고 들어가세요. 만약에 지금 있는 곳이 더워요. 근데 가는 곳이 좀 쌀쌀해요. 그래서 저도 덴버가 밤에는 좀 쌀쌀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잠바를 하나 가져갈 건데 자켓을 하나 가져갈 건데 그건 미리 입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 가방에 넣기는 너무 부피가 커요. 그러면 가방 부피가 크면 그 스피릿 항공사에서 야 이건 수화물 붙여야 돼. 그리고 돈 더 내라고 하죠. 수화물 붙이는 값이 79불입니다. 편도 79불이에요. 제가 지금 왕복 39불 냈는데 79불 내고 짐 붙일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입고 가시면 됩니다. 두꺼운 옷이라도 입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내가 입은 거니까 수화물로 카운트를 안 합니다. 여러분의 가방만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좀 두꺼운 옷은 이런 식으로 꼼수로 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붙이는 짐 같은 경우에는 짐 손잡이 같은데 스카프 같은 거 많이 묶어 놓죠. 그래서 짐이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쭉 나올 때 어느 게 내 짐인지 금방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본인 얼굴을 프린트해서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창피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볼 수 있는 식별표 다는 거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6번째 TSA 뭐 프리체크나 아니면 글로벌 엔트리 가입하는 거. 이건 뭐냐면 TSA를 그냥 통과할 수 있는 패스예요. 그다음에 글로벌 엔트리는 전 세계 다 같이 이용하는 공항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100불, 150불 내고 신청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제가 지금 공항 가서 그걸 받아야 되는데 계속 시간이 없어서 지금 한 2달째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제가 뭐 인천공항 들어갈 때도 그냥 TSA 체크업을 되게 간단하게 받고 들어갈 수 있고 미국 내 모든 TSA 공항도 그냥 간단하게 TSA 프리체크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많이 다니신 분들은 TSA 프리체크 이거 신청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7번째 무료로 와이파이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미국 안에서는 뭐 전화기 있는 분들 인터넷 되겠지만 다른 나라 가신 분들은 어디서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지 이걸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웬만한 공항들은 요즘에 다 공항에서 와이파이를 무료로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뭐 그러지 않아도 이제 일부러 어떤 공항에서는 돈 받고 이렇게 와이파이를 하는 공항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공짜로 와이파이 받을 수가 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방에 체크업할 때 전자기기, 그다음에 액체류, 조그만 액체류죠. 4만수 미만 가방 위쪽에다가 담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체크업 해봐야 된다. 가방 열어보세요. 근데 밑에 있으면 짐을 다 꺼내야 돼요. 근데 위에 있으면 위에만 딱 열고 딱 꺼내서 보여주면 되니까 뭐 이게 더 여러분들이 패스할 때 빨리빨리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9번째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비행표 값이 보편적으로 싸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한 73불 정도 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저울이 있는데 요만한 조그만 휴대용 저울이 있어요. 이렇게 여행용 저울. 이렇게 꼭 손잡이다 이렇게 걸고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무게가 얼마큼 되는지 좀 알아볼 수가 있는데 지금 스피릿 항공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40파운드 미만짜리 짐을 붙일 때는 39불, 그다음에 그 이상의 무게의 짐을 붙일 때는 뭐 70파운드까 60파운드까지였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건 79불. 이릅니다. 그래서 괜히 1, 2파운드 때문에 39불 내야 될 걸 79불 낼 필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1, 2파운드 넘다. 거기서 무거운 거 한두 개 빼서 내 백팩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돈을 한 40불 이상 세이브할 수가 있기 때문에 휴대용 저울 이런 거 같은 거 한 요만해요. 이거 하나 들고 다니시면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항에서는 음악 듣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공항에서는 변화가 많습니다. 갑자기 게이트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딜레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딜레이는 괜찮아요. 게이트가 바뀌는데 멋모르고 있다가 비행기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 대합실에서는 음악을 안 듣는 게 좋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TSA 앱이 있습니다. My TSA라는 앱이 있어요. 이걸 다운받으시면 대기 시간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거 이건 정부에서 만든 이 앱이기 때문에 대기 시간 같은 거 비행기 대기 시간 이런 것들을 뭐 이제 비행기 이제 타러 들어가기 전에 TSA 줄이 얼만큼 걸리는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게이트까지 5시 반까지 가야 된다고 할 때
이 대기 시간이 지금 1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항에 언제까지 가야죠? 4시 반까지는 가야 돼요. 왜? TSA 통과하는데 1시간 걸리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30분 전에 가갖고 TSA 통과하는데 1시간 걸려갖고 비행기를 놓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알아볼 때 제일 좋은 거는 My TSA 앱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이용하시면 지금 본인이 가고자 하는 공항, 지금 이 시간 혹은 몇 시에 TSA를 통과하는데 시간이 얼마큼 걸리는지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33번째, 비행기 탈 때 항상 먼저 타려고 미리 줄 서는 분들이 있는데, 비행기는 뭐 좌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그러는 비행기도 있죠.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그냥 섹션별로 미리 태우고 앉아서 비어 있는 자리를 타는 비행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좌석에 있는 비행기는 굳이 일찍 차려고 고생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본인 자리는 정해져 있으니까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내에 들고 다니는 수화물, 34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소지품은 다 여기다 넣으십시오. 비싼 것들, 카메라, 노트북, 돈, 키 이런 것들은 다 여기다 넣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충전할 수 있는 멀티탭이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좋아요. 그냥 100V도 꼽을 수 있고 USB도 나오고 이런 멀티탭이 있는데 저도 들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들고 다니시면 여러모로 여행될 때 편하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트북 다니시면서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노트북 약간 세울 수 있는 스탠드가 있으면 일할 때 좀 편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7번째, 비행기 앞쪽에 앉을 수 있으면 앞쪽에 앉으면 조금 비행에 민감한 분들은 덜 아프거나 덜 불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덜 흔들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8번째, 비행기에서 내려서 그때 렌트카 하지 말고 미리미리 온라인으로 렌트카 하시면 내리자마자 비행기에 바로 내리자마자 렌트카 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9번째, 비행기 탑승권을 하나 프린트해 놓는 게 좋긴 하죠. 왜냐하면 전화기로 요즘엔 삑 스캔하고 갈 수도 있지만 전화기 배터리가 만약에 나갔다, 그러면 낭패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 인수해 놓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고, 또 인터넷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바코드를 그냥 스크린 캡처해갖고 따로 다운로드 받아놓는 것도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0번째, 저처럼 안경 끼시는 분들, 전 렌즈는 안 끼는데 렌즈 끼시는 분들은 안경 끼시는 게 아무래도 비행기 안이 건조하기 때문에 안경으로 바꾸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합니다. 자, 41번째, 41번째, 양말을 신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비행기에 오래 있으면 신발 벗고 싶으시죠. 근데 맨발을 보여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발냄새가 안 난다 하더라도 발냄새 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죠. 사람들이 조금 싫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양말을 신어 놓으시면 비행기에서 갑갑하면 신발을 벗기에 좀 눈치가 안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2번째, 공항 라운지에서 내가 무슨 카드라든가 내가 비즈니스석이 아닌데 이걸 사용할 수 없는데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대기 시간이 길다 그러면 하루 종일 사용권 이런 걸 살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한 25불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한 50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식사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를 사용하는 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자, 43번째, TSA 공항 보안 검색대 지나가기 전에 미리 주머니 있는 거 다 꺼내 놓으시면 빨리 패스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4번째, 압축 양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5시간 이상 비행하시는 분들은 압축 양말을 착용하시면 다리에 피가 쏠려갖고 다리가 팅팅 붓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비행기 승무원 분들 있죠? 스튜어디스 분들도 압박 스타킹을 많이 신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휴일 전날에 비행기 타면 제일 붐빈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그 다음 날이라든가 그 전전날 가시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또 나왔네요. 마지막으로 탑승하는 게 편하다. 그다음에 47번째, 간식을 많이 챙겨 가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고체 음식은 비행기 안에 들고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보안 검색대도 통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식을 많이 챙겨가면 돈이 많이 절약된다. 자, 그리고 이제 줄을 설 때 비즈니스 체크인 근처에서 줄을 서고 있으면 좀 더 빨리 탈 수 있다. 승질 급한 분들은 그다음에 선택할 수 있다. 자리를 선택할 수 있다. 49번째, 비상구 쪽 좌석에 앉고 1열 대신 2열을 선택하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를 갖다 돈 더 받는 항공사도 있어요. 요즘에 아시아나 대한항공도 비상구 쪽 좌석은 돈을 더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좀 앞에가 좀 넉넉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0번째. 본인의 짐, 긁힘, 그다음에 찌그러짐 이런 것 같은 거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수화물을 꽉꽉 수축 포장하고 랩으로 씌운 경우인데 이렇게 해갖고 보내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1번째, 아까 또 얘기 나왔지만 전화기 직접 충전하는 것보다 배터리팩으로 충전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해킹 당할 염려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2번째, 예, 이거 좋은 팁입니다. 예. 공항에서 와이파이를 쓰는데 그 와이파이를 쓸 때 뭐 3시간만 쓸 수 있다, 2시간만 쓸 수 있다. 그다음부터는 돈 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 이거를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와이파이를 신청하고 3시간 있으면 더 이상 와이파이가 안 돼요. 예. 그때부터는 돈 내야 되는데 전화기 있는 시계를 뒤로 돌려놓으면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혹시나 이거 만약에 시간 다 돼간데 한 2시간 더 쓰시고 싶다. 그러면 전화기 시계를 갖다 2시간 뒤로 돌려놓으시면 더 쓸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3번째, 비행기 전에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비행기 안에서 탈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 타기 전에 너무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54번째, 3아운스짜리 미만, 요만한 미니어처 술이죠, 양주. 예, 이거는 반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똑같이 액체지만 3아운스 밑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55번째, 예, 아이들이 이제 비행기 타면서 귀 막막하다고 많이 얘기하죠. 예, 껌을 가져가시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56번째, 예, 허리띠, 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비행기 탈 때 편하고 비행기 안에서도 편하게 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57번째, 예, 지퍼백, 예, 지퍼백에다가 보석을 담아두시면 이 검사할 때도 훨씬 편하고 보석, 이제 뭐 귀걸이, 그다음에 뭐 반지 이런 것들 잃어버릴 가능성도 훨씬 더 적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8번째, 예, 비행기 도착했을 때 이거는 뭐 우버 탈 때도 적용되고요, 누가 픽업할 때도 적용되는 건데 비행기 도착지 있는 데하고 그다음에 출발지 있는 데가 있는데 출발지 있는 데 가면 덜 번거로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발지는 사람 내려주고 그냥 차가 나가거든요. 근데 도착지는 사람을 뭐 마중 나가려고 가다가 아직 안 왔네? 그럼 거기서 우물쭈물하다가 차가 막힌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많이 쓰는데 복잡한 공항에서는 그래요. 예, 제가 시애틀 가면 픽업 오신 분한테 시애틀 출발이 있는데 거기서 저 픽업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일부러 뭐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든 내려가든 반대죠. 예. 그러면 출발지입니다. 예, 출발지에서 픽업해 달라고 그러면 더 빨리 되고 우버도 뭐 우버는 사실 우버나 리프트는 거기에서만 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버 리프트 픽업 장소가 따로 있어갖고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누가 픽업 볼 때는 이런 방법이 좀 좋고 그다음에 택시도 거기서 누구 막 내려준 택시 바로 잡아 탈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좀 좋은 꼼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9번째 범용 어댑터가 있는데 요거는 한국은 돼지코 그다음에 또 유럽은 또 이렇게 뭐 삼각형으로 돼 있고 여러 가지 다 다릅니다. 이거를 박스 하나로 다 바꿔 낄 수 있는 이런 어댑터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 들고 다니시면 전 세계 어디 가든 간에 좀 사용하기가 좀 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0번 뭐 검색대에서 짧은 라인 하라는 건데 이것도 아까 나왔던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61번 비행기 짐 붙일 때 프라질 요거 깨지는 물건이 있다고 얘기하면 프라질이라고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예, 그러면 수화물이 가장 먼저 실리거나 아니면 가장 나중에 실리기 때문에 좀 나중에 짐 찾을 때 좀 더 편하다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탁 수화물 러기지는 6피트에서 떨어져도 괜찮은지 그렇게 튼튼한 거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막 던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비행기에서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를 쭉 내려오다가 컨베이어 벨트 싣고 다가 툭 떨어지면 뭐 최대 6피트에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견디는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 63번째 거 깨지기 쉬운 물건은 옷하고 쿠션으로 감싸서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 뭐 어디 여행 갔다가 기념품으로 머그잔 같은 거 잘 사오죠. 이런 같은 거 잘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4번째 집락백을 몇 개를 더 갖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액체가 누출될 경우를 대비해서 액체를 비닐봉지 2겹에다 싸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5번째 지갑 2개를 들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는 현찰, 하나는 신분증하고 신용카드 이렇게 나눠 가지고 계시면요. 뭐 만약에 지갑을 잊어먹었다 하더라도 큰 낭패는 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6번째 다양한 은신처에다가 현금을 분배하는 게 좋습니다. 일부는 양말, 일부는 속옷, 일부는 지갑. 이렇게 해야지 만에 하나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큰 낭패는 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7번째. 만약에 여러분이 혜택을 받았고 무료로 업그레이드 받았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옆에 사람들한테 자랑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럼 그 사람들도 계속 신청을 할 테니까 여러분한테 기회가 좀 더 적게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플리오라는 앱이 있습니다. FLIO. 플리오라는 이 전화기 앱이 있는데 이걸 다운받으시면 공항에 있는 모든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9번째 와이파이가 안 되는 공항 혹은 시간 제한이 있는 공항에서는
옐프하고 트립 어드바이저를 찾아보면 이 공항에서 레스토랑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올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찾아보시면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 다 뭐 비밀번호가 걸려 있죠.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70번째. 남의 나라 갔을 때 모든 돈을 다 바꾸지 마세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돈을 다 바꿨다가 잃어버리는 수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공항은 또 환전율이 별로 좋지 않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돈을 다 바꿀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71번째. 예, 은행에 전화해서 미리 다른 나라에 여행 갈 거라고 알려주시면 다른 나라 가서 크레딧 카드 막히는 일,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72번째. 공항 가면 무빙워크라는 게 있죠. 예, 길이 움직인 경우, 여기 있으면 다리 피곤하면 많이 줄일 수가 있고 혹은 급할 때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자, 빨리 가신 분들은 왼편으로 가시고요. 가만히 서 있는 분들은 오른편에 계시면 편하게 가거나 혹은 좀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3번째. 여러분 탑승권은 비행기 탑승이 끝나고 내리고 나서는 꼭 찢어서 없애라고 합니다. 예, 거기 바코드에 여러분의 개인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의 개인 정보 누출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4번째. 비행기에서 와이파이가 되는 경우도 요즘에 있습니다. 예, 돈 내고 따로 하신 뭐 분들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고 비행기에 있는 동안은 그 시간만큼이라도 이 와이파이 없이 인터넷 없이 디지털 디톡스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이 정보의 홍수에서부터 잠깐 휴식을 취하는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갖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75번째. 그 비행기 마일리지 프로그램 이런 같은 거에 항상 참여를 하시면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이용하시면 좋다고 합니다. 자, 76번째. 웬만한 도시는 도시와 이 공항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뭐 택시를 타는 것보다 본인이 렌트카하는 경우가 더 저렴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77번째. 본인이 수시로 때때로 먹어야 되는 약들은 항상 기내 휴대폰 수화물에 챙겨갖고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78번째. 공항에 차를 주차할 때 좀 장시간 주차할 때는 사이드 미러에다가 비닐백으로 이렇게 감아놓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놓으면 새들이 여기 부딪히는 경우가 적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방지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사이드 미러도 깨끗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굳이 이럴 필요까지 있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79번째. 또 얘기가 나왔네요. 예, 비행기에다 개인 음식을 가져오시면 돈 절약된다고 합니다. 자, 80번째. 탑승권은 잘 보관하세요. 뻔한 얘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81번째. 항공편 취소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대처를 하라. 이거는 화내지 않고 차근차근 얘기하면 뭔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82번째.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터넷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가는 경우에는 오프로드 지도라는 걸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구글 맵도 그 지역을 미리 다운로드를 받으면 인터넷이 안 돼도 지도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용하시면 좋고요. 83번째. 운동으로 시차증을 극복해라. 운동으로 시차를 극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84번째. 카약하고 익스피디 같은 사이트를 보면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 85번째. 시크루 또 얘기 나왔네요. 비행기 좌석 좋은 자리 찾는 데는 시크루가 좋다. 그 다음에 86번째는 공항에서 내려서 터미널에서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 항상 붐비기 때문에 비행기 내리자마자 막 화장실 가고 싶으신 분들 있죠. 바로 앞에 있는 첫 번째 화장실보다 두 번째 화장실이 줄이 적어서 더 빨리 일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87번째. 비행기에서는 항상 수분 촉촉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다음에 88번째. 크롬 같은 데는 프라이빗 브라우징 이런 게 있는데 본인 힘을 숨기고 브라우징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또 따로 설명을 드릴 텐데 나중에 다른 영상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복잡한 건데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비행기표 값이 좀 더 싸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89번째. 에어페어 매트릭스라는 곳을 이용하면 항공권 가격을 좀 더 싸게 비교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90번째. 항상 개인 펜을 들고 다니는 게 중요합니다. 펜 쓸 일이 많고 그다음에 남들이랑 같이 펜을 쓰면 이 바이러스 감염될 가능성도 적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AirHelp라는 앱이 있습니다. AirHelp, AIRHELP. 만약에 비행기에서 뭐 연착이 되거나 혹은 비행기를 못 탔거나 뭐 그래서 어떤 이제 보상을 받고 싶을 때 이걸 도와주는 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상을 받기 더 쉽다고 합니다. 자, 92번째. 각 항공사의 앱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다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93번째. 그다음에 웬만하면 가방을
붙이는 것보다 기내 가방으로 다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면 여러분이 시간 절약이 많이 됩니다. 저도 항상 그런 편이에요. 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짐 찾는 거 그거 시간도 꽤 많이 잡아먹힙니다. 자, 94번째 이것도 좋은 팁이네요. 여러분이 식사를 좀 더 빨리 하고 싶으면 일부러 특별 식사를 준비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베지터리안 식사라든가 아니면 코셔 푸드, 코셔 푸드 식사라든가 이런 걸 부탁하면 밥이 남들보다 더 빨리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95번째 기내에는 마사지 볼, 이렇게 조그만 공인데 목뒤도 넣고 이렇게 비비는 건데 이런 건 들고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장기간 비행기 탈 때 훨씬 피로도가 적다고 합니다. 자, 96번째 다른 나라 갔을 때 소매치기를 적게 하기 위해서 가짜 지갑을 하나 넣고 다니면 소매치기가 가짜 지갑을 훔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97번째 신용카드, 크레딧카드에서 줄 수 있는 혜택을 다 이용하면 여러 가지 마일리지 혜택이라든가 뭐 라운지 이용 혜택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98번째 같은 항공사를 왕복 티켓을 끊는 것보다 또 갈 때 따로 올 때 따로 다른 항공사 티켓을 끊으면 더 싼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99번째 Flight Away라는 이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항공편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온타임에 가는지 이런 거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00번째 여러분이 2명이 여행할 때 자리가 3개죠. 자리를 미리 예약할 수 있을 때 저랑 케빈 사장님도 많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저랑 이 케빈 사장님이랑 중간에 자리를 하나 남겨둬요. 그러면 이 가운데 끼기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웬만하면 이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차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 3개를 우리 둘이 사용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만약에 누가 왔다 그러면 뭐 그 사람한테 너 창가 자리에 앉을래? 그러면 보편적으로 더 좋아하거든요. 창가 자리에 앉아. 그리고 옆으로 앉으면 되니까 뭐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257개나 되는데 뭐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긴 것 같아갖고 여기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훑어보면서 괜찮아 보이는 것만 좀 얘기를 할게요. 이 집게 있죠? 클립, 면도기, 일형 면도기 이걸 만지다가 다친 경우가 있으니까 집게를 여기다 물려놓으면 안 다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권을 하나 스캔해 놓고 내 본인의 이메일 같은 데나 혹은 클라우드에 저장해 놓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권 만약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전화기에다가 항상 클라우드 혹은 카피를 하나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저도 늘 쓰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나왔던 얘기들이 다시 다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이 보고 싶은 영화나 뭐 이런 거 같은 거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화, 뭐 그다음에 TV 이런 거 미리 다운로드 받아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와이파이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퍼스트 라운지 근처에 가면 와이파이가 좀 좋은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 뭐 다른 것들은 뭐 별게 없어요. 환불이 안 되는 티켓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케줄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굳이 취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안 타면 그냥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환불 안 탄다고 미리 얘기해봤자 환불 받지도 못해요. 뭐 뭐하러 굳이 취소합니까? 그냥 안 타면 됩니다. 안 탄다고 난리 날 거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언제 스케줄이 바뀔지 모르잖아요. 네, 만약에 환불 불가 티켓이다. 그러면 뭐 취소할 필요는 굳이 없다고 합니다. 바이타민 C 많이 섭취하라고 합니다. 비행기에서 좀 건조하니까. 나머지들은 했던 얘기가 또 나와요. 257개나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뭐 그런 것들은 많이 있네.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그 비행기에서 이렇게 바람 나오죠? 요거를 갖다가 자기 쪽으로 계속 날리게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 바이러스가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비행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코로나 말고도 뭐 독감이라든가 다른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뭐 바다가 안 되면 바람이 계속 본인 얼굴 쪽으로 이렇게 분산될 수 있게 셋업하면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차를 적응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자마자 현지 시간으로 미리 시간을 맞춰놓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저도 많이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 아까 나왔던 얘기들 다 나오네. 257개라는데 뭐 별거 없습니다. 나중에 이 웹사이트를 한번 쭉 보시면 쭉 나올 것 같아요. 공항 가서 제일 조용한 곳에 있고 싶으시면 어디 가면 되냐면 채플이 있습니다. 공항이 좀 큰 공항은 예배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교회도 있고요, 카톨릭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슬람, 모스크 또 채플도 있기 때문에 여기 가 계시면 제일 조용하다고 합니다. 방석 있으면 좋대요. 방석 있으면 좀 비행기에서 좀 편하게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쇼핑백에다가 집어넣으면 수화물로 카운트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에서 과식하지 말라고 그래요. 과식하면 더 불편하다고 합니다. 보안 검색대에서 쉽게 벗을 수 있는 신발을 선택하는 게 편하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165번까지 갔어요. 예. 근데 다 했던 얘기나 뭐 그 얘기예요. 뻔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얘기들은 그냥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래도 중요한 얘기는 미리 앞으로 많이 나왔겠죠. 자, 쭉 보면서 편안한 여행복, 예, 여기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예, 이거 쓰면 좋다고 합니다. 저 이거 써봤는데 진짜 편해요. 예, 비행기가 알게 모르게 소음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이런 것들은 좀 돈이 뭐 비싸다 하더라도 여행 자주 다니신 분들은 좋은 투자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기념품 사지 말래요. 예, 비싸대요. 그렇죠. 예, 바가지를 많이 씌워오죠. 예, 바가지 많이 씌우니까 좀 그렇고 비행기에서 자리 뒤로 높이다가 뒤에 있는 사람이랑 시비 붙는 경우 많이 있죠. 예, 이런 거 뒤에 있는 사람한테 양해를 구하고 눕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탈 때 얇은 옷을 여러 개 입는 게 좋은 게 예, 온도가 계속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체온 유지에 좀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항 가는데도 주차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예, 공항까지 우버 타고 가거나 혹은 택시를 타고 가는 게 더 싼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귀마개, 예, 노이즈 캔슬링 아니면 귀마개, 예, 실리콘 귀마개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뭐 비행기 안에서 애가 울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죠. 예, 애 엄마도 난감합니다. 예, 애가 운다고 막 짜증내지 마시고 귀마개 가져가시는 게 좀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면세품 무조건 싼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예, 면세품 구매하기 전에 실제로 좋은 가격인지 확인해 보시라고 합니다. 꼭 싼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예. 컴퓨터 혹은 태블릿 배터리가 죽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다른 책이나 기타 뭐 이게 여러분이 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준비해 놓으시면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항에서 좀 시간이 있었고 바 같은 데 있으면 같은 비행기 타는 사람이 있으면 좀 얘기를 나눠서 좀 친해 놓으시면 예, 혼자 여행 갈 때 만약에 본인이 예, 비행기 놓칠 수도 있는데 그 친구랑 있으면 눈치 보고 예, 따라갈 수도 있다. 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별의별 얘기가 다 있네. 턱받침. 요겁니다. 여러분. 자, 요게 비행 베개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비행기 타면 열이면 9분 이렇게 갖고 이럽니다. 예, 요거 틀린 방법이에요. 요거는 비행 베개가 아니라 턱받침입니다. 자, 이게 왜 불편한지 얘기해 드릴게요. 요만큼 공간 있죠? 비행기 뒤에 이게 머리 받침대 있죠? 예, 그럼 목이 이렇게 굽혀져요. 이렇게 굽혀져서 갑니다. 불편해요. 자, 요거는 뭐에 쓰는 거냐면 이렇게 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왜 이렇게 매냐? 예. 그럼 목이 이렇게 여기 머리 닿죠? 예, 여기 뒤에 공간 없으니까 머리 닿죠? 예, 근데 앞으로 고개가 안 숙여지죠? 자더라도 예,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비행기 타면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열의 아홉은 다 반대로 쓰고 있어요. 예, 요거는 비행 베개가 아니라 턱받침입니다. 옆으로 이렇게 쓰러지지 말라고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는 게 좋고요. 저도 요거를 썼는데 요게 따뜻해요. 너무 따뜻해갖고 잠이 좀 잘 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재질 같은 것도 좀 잘 확인해 보시고 쓰시면 좀 좋을 듯합니다. 비행기에서 수면제 복용하지 마세요. 이건 위험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비행기에서 좀 수면제 하는 거는 좀 위험하고 멜라토닌을 사용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변비 얘기도 나오고 뭐 애완동물 데리고 탔을 때 뭐 멀미도 있다 그러고 별의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일찍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예, 뭐 이런 얘기 같은 거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농담하지 마세요. 근데 진짜 예, 농담도 예, 선 잘 지켜가면서 농담해야 됩니다. 괜히 공항에서 내가 여기다 폭탄 설치했는데 예, 이 농담이 진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데 같으면 넘어갈 수 있는 농담인데 예, 공항에서 끌려가서 체포당하는 경우가 있고 뭐 이거 내가 여기서 칼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나 사람 좀 죽인 적 있는데 예, 이런 소리 했다가 바로 체포되는 이 쓰잘데기 없는 말 같지도 않은 농담했다가 괜히 끌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 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총기 마리화나 들고 다니지 말라.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예, 뭐 이런 거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죠. 예, 그리고 상하이 공항에는 시간당 호텔이 있다고 합니다. 예, 시간당 8불 84전이라고 합니다. 예, 시간당 빌려 쓰는 호텔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몰랐어요. 예. 그다음에 일부 국가는 특정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예, 중국 같은 데 가면 구글 안 됩니다. 그래서 구글 맵도 안 되고 구글 트랜슬레이트도 안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공항의 평판도 알아야 됩니다. 어느 공항은 되게 복잡하고 어느 공항은 되게 느려 터지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공항 정보는 사전에 미리미리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비행기 내리자마자 수화물 있으면 수화물 픽업하는 곳부터 먼저 가시는 게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짐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짐에다 방울 같은 거 달았고 짐 들고 도망가면 막 딸랑딸랑거리게 이렇게 하면 도둑이 이런 것들은 잘 안 훔쳐간다고 합니다. 뭐 이게 효과가 있을런지 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항은 보편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공항이 안전한 거 아니에요. 예, 도둑도 있을 수가 있고 소매치기도 있을 수가 있는 곳이 공항이기 때문에 공항이라고 너무 안전하다고 좀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범죄 위험은 공항 근처가 보편적으로 더 높다고 합니다. 예, 시내보다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동네를 가든 어느 나라를 가든 예, 공항 근처에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짐은 혼자 놔두는 거 아닙니다. 예, 1초라도. 왜냐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여기다 누가 마약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누가 여기다 폭탄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짐은 단 1초라도 화장실 갈 때도 항상 짐을 들고 가고 공항 화장실 보편적으로 되게 크죠. 예, 짐 들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보편적으로 다 큰 이유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243번째도 계속 보고 있는데 뭐 추운 곳으로 여행할 땐 두꺼운 옷을 입으십시오. 너무 뻔한 얘기 적잖아요. 이거 뭐 270 몇 개나 설명하려니까 막 이렇게 설명한 것 같아요. 예. 비행기 타면서 편두통 생기는 건 많이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비행기 타고 내리면 괜찮은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뭐 이런 것 같은 거 별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기에 앉아 있는 동안 물 내리시면 안 됩니다. 예, 엉덩이가 끼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 이게 압력이 쫙 빨리거든요. 예, 그래서 저게 일반 물 내려가는 화장실하고 좀 다릅니다. 빵 클립을 지갑에 왜 넣고 다니냐? 빵 클립에 날짜가 적혀 있잖아요. 빵 그 봉다리 클립에. 예. 이런 걸 지갑에 넣어 놓으면 나중에 지갑 찾을 때 어떤 뭐 증거가 된다고 하는데 이건 좀 진짜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 그 러기지 있죠. 예, 바퀴 4개 달린 거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바퀴 2개 달리는 게 고장률은 더 적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바퀴 4개짜리를 써요. 4개짜리를 쓰는데 전 트래블 프로라고 승무원들, 기장들하고 승무원들이 가장 많이 쓰는 브랜드 트래블 프로를 많이 쓰고 있는데 예, 조금 확실히 가격이 좀 비싼 대신에 그만큼 좀 튼튼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그냥 제 경험 담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거 말고라도 수면 베개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베개 있으면 들고 오시는 게 좋다라는 게 257번째 팁이었습니다. 257개 뭐 다 얘기해 드릴 필요도 없고 어떤 건 겹치는 것도 많은데 제가 이제 이걸 읽으면서 저도 새로 얻은 팁이 한 10개 더 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잘 이용할 생각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여행하실 때 비행기 여행하실 때 이런 팁 잘 이용해 보시고 제가 뭐 필요한 제품들 링크도 걸어 놓고요. 그다음에 또 이 본문이 적혀 있는 웹사이트 링크도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항상 쾌적하고 즐거운 여행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